비워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3장 강순남 여사의 밥상이 썩었다. 당신의 몸이 썩고 있다. 자, 현대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원하는데 나는 그들이 원하는 데이터는 없어도 오랜 경험과 직접 체험을 통해 자신한다. 초의학적이고 초과학적인 방법, 그것은 자연에서 오는 것이며 자연의 위대함이다. 그것은 현대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잣대보다 훨씬 그 위에 있다. 자연이 바로 스승인 것이다. 그렇지. 자연은 바로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현대의학은 인간이 머리를 짜내서 만들었지만 불완전해서 늘 세월이 지나면 또 바뀌고 불완전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미리 이것을 깨달은 강순남 여사의 귀한 이 체험들을 계속 보겠습니다. 증상은 병이 아닌 치료법 그 자체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서양의학에 치우쳤다. 현대의학은 눈에 보이는 것, 즉 증상을 병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자연의학은 이 증상을 곧 요법으로 생각하는 차이가 있다. 열이 나면 열이 난 그 자체가 병이 아니라 치료 과정과 하나의 방법의 하나이다. 현대의학은 이를 해열제로 해결하지만 열이 나서 떠오는 자체를 자연의학은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보는 것이다. 감기 몸살에 걸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감기에 걸려서 몸 살려내기라는 뜻이다. 감기는 한자어 그대로 몸에 균을 비롯한 나쁜 기운이 들어와 이상이 온 것을 말하며, 몸살이란 그 나쁜 기운으로부터 몸을 지켜 살려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 나쁜 기운만 빠져나가면 몸이 산다. 내 딸아이들은 친구들이 감기에 걸려 약을 먹었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감기약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미국의 의사 가운데 감기 환자에게 약을 절대 처방해 주지 않아서 유명해진 어느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는 환자에게 3일 후에 다시 방문하라고 말한다. 사흘 후면은 자연치유력으로 감기가 이미 나아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할까? 나는 이런 감기 환자는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감기에 걸리면 묵국에 고춧가루를 풀어 먹고 이불을 꾹 덮고 자면서 몸의 열을 올려주는 식으로 하면 저절로 떨어진다. 감기 자체가 병이 아닌 것처럼 중풍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풍을 환자가 몸을 떠는 것은 혈액순환이 안 돼 떠는 것인데, 현대의학은 이 떠는 것 자체를 병으로 본다. 간질도 마찬가지다. 간질 환자가 몸을 떠는 것은 뇌 세포의 이상 때문인데 떨지 못하도록 항경련제, 안정제를 먹인다. 그러나 자연요법에서는 모세혈관을 흔들어 더 떨게 해서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차이가 있다. 나무도 바람에 떨지 않으면 썩는다. 중풍 환자와 간질 환자가 몸을 떨면 아무리 심하게 떨지라도 계속 떨게 그냥 둬야 한다. 그리고 설사를 하면 병원에서는 이를 하나의 병으로 여겨 치사제를 먹이지만 자연의학에서는 오히려 설사를 더 잘하도록 생수를 마시게 한다. 치사제를 먹이면 요독증을 가져와 병이 생기기 때문이다. 무엇을 잘못 먹거나 소화가 안 돼 몸 안에 요독이 넘치는 바람에 그것을 설사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배설하는 것인데, 이것을 막으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어렸을 때 설사를 하면 눈이 쏙 들어갈 정도로 설사하고 나서야 오히려 몸이 홀가분해진 것을 느끼곤 했던 사람도 많을 것이다.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서 세상의 온갖 쓰레기들을 휩쓸어 가듯이 장 속의 나쁜 독소와 부패물을 빼야 하는 것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순리에 역행하는 것이다. 토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토할 것 같은 사람은 토하게 해 도와줘야지 지토제를 먹이면 안 된다. 그래서 자연의학에서는 지토제를 먹이는 대신에
손가락을 입에 넣어 더 토하게 하고 등을 두들겨 준다. 또 열이 나는 것은 몸의 이상이나 몸에 침입한 병균을 죽이기 위해 몸 스스로가 열을 올리는 과정이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인데 37도가 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체온이 40도가 넘으면 어떤 악성 종양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몸의 이상이나 균에 저항하기 위해 인체가 스스로 열을 올리는 것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안 된다. 몸이 병을 이기도록 도와줘야 한다. 실제로 가온요법이라고 해서 현대의학에도 환자의 체온을 올려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몸에 열이 날 때 각탕이나 겨자 찜질을 하든가 열이 나는 음식을 먹여 열을 올려주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이열치열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대의학이 병으로 여기는 증상은 단지 몸에 나타나는 병의 신호일 뿐 그 자체가 이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번은 부산에 사는 고등학생 중증 결핵 환자가 교육을 받으러 왔다. 그런데 교육 내내 계속 피를 토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학생에게 피를 토하게 도와줬고 앞으로도 토하고 싶을 때 더 나올 것이 없을 때까지 자연스럽게 토하라고 했다. 그 학생은 1년 동안 계속 토하면서 자연건강법을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결국 병으로부터 해방돼 자연의학으로 현대의학을 정복하겠다며 의과대학에 들어갔다. 영국에서 호텔 경영학을 공부한 청년이 있었다. 키가 크고 몸이 뚱뚱한 젊은이였는데 교육을 시킨 지 5일이 되니까 느닷없이 피오줌을 싸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 청년은 기절초풍을 해서 어쩔 줄을 몰랐고 그렇게 피오줌을 쌀 때마다 불안한 나머지 나를 불러 일일이 확인을 시키고는 했다.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대로 계속 배설을 하게 도와주었다. 그러자 사흘이 지나 피오줌은 멈췄고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교육이 끝난 후 그 청년은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으며 얼굴에 건강미가 넘쳤다. 만일 그가 그렇게 피오줌을 싸지 않았다면 그 독소가 몸 안의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더 큰 병의 원인으로 작용할지 모를 일이었는데 이것을 미리 털어낸 것이었다. 떨고 설사하고 토하며 열이 오르는 등의 자연적인 증상은 병으로 보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게 해서 모든 것을 비워지도록 도와줘야 한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다시 채워질 수 있다. 깨끗하게 다 비우지 않으면 그 독소가 남아서 당장 치유하더라도 일시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병을 고치려면 똥자루부터 비워라. 동양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의 길이는 자기 키의 8배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동양인에 비해 서양인은 길이가 짧은데 이 때문에 동양인은 채식이 맞고 서양인은 육식이 맞게 되어 있다. 이런 것만 봐도 음식 문화의 차이는 장의 길이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성인의 소장과 대장 속에는 4kg에서 최고 12kg의 변이 들어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배가 불룩하니 나온 사람은 늘 이 거대한 똥자루를 차고 다니는 셈이다. 나는 이런 큰 똥자루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다 못해 측은하기까지 하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똥자루를 차고 다닐까? 저 사람은 저 똥자루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고혈압과 심장병, 동맥경화, 신장병, 당뇨병, 정신불안, 불면증 등 모든 병의 근원이 그 똥자루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번은 내가 TV 방송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똥자루라는 표현을 썼더니 방송국 데스크로 시청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아침밥을 먹는데 똥자루라는 표현을 써서 불쾌했다는 것이다. 그럼 똥이 가득 든 자루를 똥자루라고 부르지 이 표현이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나는 이 똥자루가 불룩하니 튀어나온 사람은 절대 좋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 자신의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몸 하나도 관리하지 못하고 식탐이 심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겠는가? 자기 먹는 것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다스릴 수가 없다.
똥자루가 산만큼 튀어나온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똥자루가 튀어나온 장군이 어떻게 부하들을 지휘하며, 똥자루가 튀어나온 사장이 어떻게 직원들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이 똥자루가 튀어나온 직장인이 어떻게 남과 좋은 이미지로 대인관계를 하고, 똥자루가 튀어나온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며 똥자루가 튀어나온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존경받을 수가 있을까? 나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똥자루를 비워야 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똥자루가 볼록한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대화의 자리에 나와 본들 진실한 대화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참 건강적인 이 진리마저도 해결하지 못하고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무슨 지도자가 된다 이 말인데, 참 일리가 있습니다. 자, 똥찬 놈이라는 옛말이 있다. 배에 똥이 가득 찬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런 똥찬 사람은 뭔가 항상 심기가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말을 잘 듣지가 않는다. 머리가 복잡하다는 것은 장이 복잡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똥자루만 비워주면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 똥배짱 똥고집이라는 말도 괜히 생겼겠는가? 배에 똥이 가득 찬 사람은 심기가 뒤얽혀 얼토당토 않거나 막무가내 시의 배짱과 고집을 부리기도 한다. 한 번은 똥자루가 가득 찬 모 장관 부인이 내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가 겨울이라서 꽤 감나가는 밍크 코트를 입고 와서 이거 저기 나라 저거 이리 가져와라, 평소 자기의 습관대로 나를 파출부 부리듯이 했다. 그러나 교육이 끝나고 똥자루가 쑥 들어간 그녀는 나갈 때 밍크 코트를 입을 생각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뒷걸음질로 나갔다. 대체로 자기 내장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경안한 것이다. 이놈의 배를 빼야 하는데 똥자루가 가득 찬 사람이라면 누구나 몇 번쯤, 아니 항상 거울을 볼 때마다 이런 고민을 하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뒤늦게라도 자신의 장 속에 가득 찬 똥을 빼내야 한다. 그 보기 흉하고 무거운 똥자루를 10년, 20년, 심지어 30년 이상 차고 다니는 것이 지겹지도 않은가? 똥자루가 튀어나온 사람들은 피하 지방의 두께도 엄청나지만 장의 숙변이 가득 차 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배변이 수월하지 않다. 이처럼 배변이 힘들다 보니까 위에서 자꾸 눌러주기 위해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고, 결국은 이런 것이 계속 쌓여 산은 더 높아만 간다. 그리고 한 예로 산이 높아지면 척추가 뒤틀리고 그래서 허리에 디스크가 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똥자루는 누구나 쉽게 비울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똥자루는 누구나 단 열흘만의 단식 교육만으로도 미련 없이 던져버릴 수가 있다. 4kg이나 10kg은 간단히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비운 똥자루는 교육을 통해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식습관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지키면 다시 쉽게 차지 않는다. 단식으로 체중이 감량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체중으로 급속하게 복귀하는 이른바 요요 현상에 대해서도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음식물 섭취를 끊고 몸무게를 뺐을 때 몸은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 대사량을 줄이게 되는데, 이에 비해 식욕은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마구마구 살이 더 찌는 결과를 낳는 것이 요요 현상이다. 그런데 이 요요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한마디로 미량원소 부족 때문이다. 미량원소란 생물이 정상적으로 생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적은 양의 원소를 말한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우리 몸에는 필요 불가결한 원소가 있다. 예를 들어 간이 나쁜 사람이 소식을 하면 배고픈 아기가 붙은 사람처럼 공복감을 이기지 못해 몹시 힘들어한다. 이것은 당분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으로, 이럴 때 조청 한 숟갈만 먹으면 배고픔이 현저히 줄어든다. 이 요요 현상은 지도자가 없이 혼자 다이어트나 단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주 일어나지만, 제대로 교육을 받으며 단식한 사람은 먹을 거리에 대한 인식과 식습관 자체가 바뀌며 입맛보다는 몸이 알아서
먹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체중만을 줄이기 위해 하는 단식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내게 단식 교육을 받은 20년 경력의 한 방송작가는 불과 9박 10일 동안의 교육 끝에 30년 동안 차고 다녔던 커다란 3만원 똥자루를 미련 없이 던져버렸다. 똥자루를 비우자 평소 100kg에 육박했던 그의 몸무게는 88kg으로 줄어들고 허리 둘레 또한 40인치에서 35인치로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일주일이면 2, 3일씩 소주 2, 3병에 비계가 많은 삼겹살을 먹던 식습관도 채식 위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술과 고기를 많이 먹고 난 다음 날은 가슴이 답답하고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것 같아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증상까지도 말끔히 사라졌다고 했다. 제 나이 50에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는 나를 만난 것 자체가 이런 축복이 축복이었다며 고마워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후부터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 왜 저렇게 탁한 음식에 탐욕을 부릴까 하는 생각부터 앞선다고 했다. 단식 교육이 그의 마인드 자체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똥자루를 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외관상의 이유뿐만이 아니라 몸이 가벼워진 만큼 생각과 행동이 자유로워지고 먹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남으로써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건강에 좋다. 병을 비롯한 몸의 이상을 고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당뇨와 암, 심장병과 고혈압, 동맥경화 등과 같은 현대병, 생활습관병의 대부분은 음식을 못 먹어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걸리는 것이며 특히 그것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이 배설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자, 만 가지 병의 원인인 숙변, 그리고 변 중에서도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다름 아닌 숙변이다. 이 숙변은 소장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배변을 하는 사람에게도 있게 마련이며 거의 모든 사람이 숙변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 자, 숙변이 대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에서 나오는 것은 묽게 해서 하루 며칠 만에 빠질 수 있지만 숙변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숙변은 장벽에 찰싹 달라붙은 채 영양분의 흡수 기능을 방해한다. 위에서 소화된 음식물의 영양분은 장에서 흡수되는데 숙변이 이처럼 장벽에 두텁게 달라붙어 있으니 제대로 흡수가 될 리가 없다. 그리고 이 누룽지처럼 달라붙은 숙변은 계속 썩으면서 독소를 발생시키고 이 독소는 장벽을 통해서 혈액 속으로 흡수돼 피를 더럽힌다. 며칠 동안 단식하면서 관장을 하고 배설을 해본 사람이면 확인해 보았겠지만 숙변은 대개 까만 색을 띠고 있거나 흑갈색의 끈적끈적한 기름 덩어리 모양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 숙변이 많은 사람은 심하게 표현해서 한광줄이나 될 만큼 엄청난 양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숙변을 배설하고 나면은 배가 쏙 들어가고 머릿속이 맑아지며 그야말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런데 이 숙변은 똥자루가 튀어나온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배가 전혀 나오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믿어지지가 않을 만큼 많은 숙변이 있고 이것이 각종 질환의 온상이 되어 원인 모를 병에 걸리기도 한다. 구미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때 찾아온 남자도 그랬다. 나이가 2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대굴대굴 굴러서 왔다. 처음에 전립선 암에 걸렸다가 약을 많이 먹다 보니 위암과 폐암까지 왔다고 했다. 나는 그 남자를 본 순간 나도 모르게 한숨처럼 기도가 튀어나왔다. 아무리 자연의학의 힘을 확신하고 있지만 과연 저런 사람도 살릴 수 있을까? 그 남자는 몸무게가 39kg 밖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비쩍 마른 데다가 팽한 얼굴에 두 눈만 동그라니 튀어나온 몰골을 하고 있었다. 나는 아직 총각입니다. 몹쓸 암에 걸려 희망도 없이 살고 있었던 그는 자신의 처지가 어찌나 원망스러웠던지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나는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면서 일단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다. 첫날 관장을 하자 엄청난 양의 숙변이 쏟아져 나왔다. 이 숙변을 보고서야 비로소 나는 그 남자가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 일단 온갖 병의 온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고맙게도 그는 내가 시키는 교육을 한마디 불평도 없이 열심히 따라 주었다. 마치 내 교육에서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발견한 것 같았다. 열흘 동안의 교육을 끝내자 첫날 떼굴떼굴 걸으며 들어왔던 그 남자는 한결 가벼워진 얼굴로 사뿐히 걸어 나갔다. 이렇게. 자,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반쯤이 지나서였다. 어느 날 서울에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한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아무리 봐도 생각이 나지 않는 남자였다. 누구시죠? 절 모르시겠어요? 저 구미에서 원장님한테 교육받았던 전립선 암 환자입니다. 예? 깜짝 놀라 천천히 바라보니 그 남자가 틀림없었다. 아니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내가 반가움에 못 이겨 우스갯소리를 하자 그가 말했다. 살라고 교육시켜주시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주 경험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럴 때처럼 반가운 때도 세상에 또 없다. 그때 39kg이었던 그의 몸무게는 무려 68kg으로 불어나 있었다. 그러니 내가 그를 몰라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교육생들 앞에 나와 자신의 체험담을 발표했는데 내게 교육을 받고 나서부터 밥은 일체 먹지 않고 오직 하루 감자 2알과 야채만 먹으면서 단식을 했다고 말했다. 교육생들은 깜짝 놀라 39kg밖에 안 되는 몸으로 어쩌면 그렇게 단식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가 말했다. 그것은 정말 저처럼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감회가 새로운 듯 목이 메였다. 허약한 몸에 암까지 걸린 데다가 암이 주는 단말마적인 고통이 얼마나 참기 힘들었던지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받고 나서 그는 변했다. 마치 돌부리에만 걸려도 넘어질 것처럼 허약하고 힘이 없었지만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한겨울 파른 무성기를 뜯어먹으며 먹기 위해 여기저기 밭이란 밭은 다 헤매고 다녔다. 그런 그를 보고 동네 사람들은 몸 약한 사람이 밥은 먹지 않고 엉뚱하게 단식을 한답시고 야채만 뜯어 먹으러 다닌다고 다들 미쳤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죽고 사는 것은 둘째치고 무엇보다도 단식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통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 변화를 몸으로 확인하면서 오직 내 얘기대로 하는 것만 자신이 살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했다. 결과는 진인사대천명이었다. 단식으로 숙변이 빠진 후부터 그의 체중은 점점 늘기 시작했으며 계속 채식을 하자 암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후에 몸이 정상으로 회복돼 결혼을 해서 2 아들을 낳고 현재 대전에서 건강문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또 나에게 교육을 받은 폐암 말기 환자인 할머니 한 분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는 음식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고 더구나 치료할 돈도 없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생식이 좋다는 말을 듣고 6개월 동안 소녀원에서 만든 값싼 컴프리 분말만 드셨다고 했다. 거기다가 이 할머니는 요식금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는데 배를 맞아보니 장 안에 오래된 숙변이 가득했다. 음식을 일체 끊게 한 후 관장을 시키려고 하니 학문이 약해 제대로 관장도 시킬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화장실 바닥에 비닐을 깔아놓고 억지로 관장을 시켰더니 엄청난 양의 변이 빠져나왔고 그 속에서 시커멓게 생긴 덩어리도 눈에 띄었다. 할머니는 너무나 신기한 듯 손가락으로 변 속의 그 덩어리를 만져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건 내가 6달 전에 먹은 고기 덩어리요. 컴프리 분말을 먹기 전에 고기를 먹었었는데 그 고기 덩이가 밖으로 배설되지 않고 장벽에 달라붙어 독소를 내뿜었으니 상태가 좋을 리 만무했다. 그때의 후련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오랫동안 쌓인 숙변은 제대로 한 번 밖으로 내보내지는 길을 터주지 않으면 계속 길이 막혀 고생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그 할머니를 계속해서 관장시키고 된장찜질을 시켰더니 잠도 잘 자고 요식금도 현상도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할머니가 이처럼 빨리 차도를 보인 것은 나를 찾아오기 앞서 6개월 동안 미리 식물성인 컴프리 분말만 먹었다는 점이다. 만약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같이 빠른 효과는 볼 수 없었을 것이다.